기능론적 관점이 사회 갈등 문제를 잘 해석하지 못하게 되자 갈등론이라는 새로운 사회학 이론이 새롭게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기능론적 관점에 의하면 학생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공부가 학생의 역할이기 때문이지만 갈등론적 관점에 의하면 학생이 공부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에선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일부 상위 계층, 지배 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특권들을 누리는 것이 이 지배 계층에 유리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사회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특권을 은폐하기 위해 사회 구조를 왜곡하고 일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갈등론자들이 가지는 기본 시각입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벌일 때 민주주의와 평화의 확립을 전쟁을 하는 명분으로 내걸었어요. 하지만 세계 사람 모두가 미국 대 이라크의 전쟁이 사실 전쟁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냥 양민 학살이었던 전쟁의 진짜 이유는 석유 때문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평화 확립은 그저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예요. 즉,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특권을 은폐하기 위해 사회 구조를 왜곡하고 일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갈등론적 관점에선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론은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들이 필연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유리한 집단은 소위 말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집단이기 때문에 갈등론에서는 교육이 사회 질서와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구조를 공고하게 영속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적 불평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된다고 주장합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류 집단의 이익이 학교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가 교육적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학교의 모든 부분이 주류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 집단 계층의 아이들에게 편향되어서 유리함을 주고 있어서 주류 계층에 속하지 않는 아이들에겐 학교 과정 자체가 너무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론 관점의 교육에서 말하는 균등한 기회는 사실상 평등한 기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뭔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면서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을 받는 건 미래를 위한 투자 혹은 자신을 개발하는 것을 위한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교육을 위해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계시고 여러분도 본인의 자기 개발을 위해 혹은 어떤 목적 때문에 교육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갈등론적 관점에서의 교육은 사람들에게 그런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미 짜여진 계층 구조를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평등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재생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등론적 관점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학업 성취도라는 지표만 가지고 이야기해봐도 학교가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학교 교육을 받으면 사실 기대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 성취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이전의 강좌들에서 자주 예로서 언급했던 수학 교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가 되면 60% 정도 학생들이 아예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는 과목이 바로 수학이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40%는 열심히 공부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아예 수학을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60%고
나머지 30% 학생들은 수능을 보러 가기 전에 수학 교과에서 다루는 모든 개념들을 충분히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갑니다. 다시 말해 90% 학생들은 수학 교과에서의 학업 성취도 측면에선 실패했다는 겁니다. 90%가 실패하는 교육을 도대체 우리나라에선 왜 계속한다는 말인가요? 소수의 10%만을 위한 교육을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학교 과정에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서 모든 학생들이 수학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게끔 했을까요? 반면에 수학 교과에서 성공하는 소수의 학생들도 있어요. 여러분도 입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지만 수학을 잘하면 입시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수학은 다른 과목과는 달리 변별력이 가장 높은 과목이거든요. 한마디로 수학은 학생들을 등수로 줄 세우기가 아주 편한 과목이에요. 이런 수학 과목에서 성공하는 소수의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정말 순수하게 자기 힘으로만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했을까요? 아니란 거예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을 하곤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이 쏙 들어갔어요. 개천에서 이제 더 이상 용은 나오지 않아요. 혼자 노력해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과목은 특별히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유리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미 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누가 수학 교과에서 성공할지는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게임과도 같은 것인데 왜 굳이 계속 학교 과정에 수학 교과를 놔두어서 수포자가 매년 60%가 나오게 하는 것인가 라는 비판을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60% 학생들에겐 수학 수업 시간에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수학 교과가 어떤 계층의 아이들을 위한 과목인지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실패하는 과목이 학교에 여전히 있냐는 겁니다. 수학 과목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수학 과목을 모든 학생들이 학습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현재 학교 교육에선 수학 수업을 의무적으로 무조건 다 들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낭비인가요? 수학이 아니라 자신이 더 좋아하는 다른 것들을 배웠다면 더 발전했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60%의 학생들에겐 학교에서 배우는 그 수학 수업 시간이 전부 낭비가 되는 거예요. 낭비만 되었다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더 나쁜 것은 내가 한 과목에서 실패했다는 경험은 나에게 큰 좌절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 노력했어도 결국은 수학 과목에서 실패했다면 그 실패 경험이 큰 좌절감을 줍니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성취하고 성공하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장소가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좌절감을 경험하게 해주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학교가 학교로서 성공하려면 가능한 많은 학생들에게 성취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어서 자신감을 키워줘야죠. 어떤 아이가 수학을 처음부터 잘하지 못해서 좌절감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학교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가 그것을 극복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학교가 도와줘야죠. 단순하게 아이가 성공을 경험하게 하는 것보다 좌절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이 자존감 향상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어려움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단언컨대 없어요. 단지 어려움과 좌절을 겪었을 때 빠르게 잘 회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뿐입니다. 이렇게 좌절을 극복하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학교가 학생들의 회복 탄력성을 개발시켜주는 면에 있어서 정말 꽝인 거예요. 여러분은 학교를 통해 여러분의 능력이 잘 개발되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더 적합한 사람이 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만 지금까지 학교는 학생들을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쟁력이 있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일에서 철저하게 실패해왔어요. 지금까지 교육사회학의 기본 이론인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이론은 사람들이 사회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해줍니다. 또 이 두 가지 이론은 학교라는 장소를 통째로 묶어서 사회적인 문제와 연관시켜 설명하고자 했기 때문에 거시적인 이론으로 분류됩니다. 종합적으로 해석했을 때 두 가지 이론 모두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일리가 있는 이론들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이론 모두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 현상을 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비판적인 사고력이 요구됩니다. 한쪽으로만 쏠리는 관점의 사고방식은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이론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의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것이죠.